여러분은 요즘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시지 않나요? AI가 종목 추천해준다는데 이제 투자도 뭐 거의 자동화되는 거 아니야? AI 쓰면 개인도 기관 이길 수 있대. 저도 처음엔 굉장히 솔깃했습니다. 아, 이제 진짜 개인 투자자들도 돈 많이 버는 길이 생긴 건가? 정보 격차가 꽤 줄어드는 건가? 그런데 조금 더 공부해보고 AI도 써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실제 사례들을 보다 보니까 생각이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특히 저도 예전에 AI에게 이거저거 물어보고 투자한 적이 있는데요. 결과보다 더 무서웠던 건 사실 내 판단이 점점 없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의존적이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AI는 투자 환경 자체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개인은 어디에 서게 될지, 그리고 어떻게 AI를 투자에 활용해야 될까? 이런 질문들을 같이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냥 이런 관점도 있구나, 저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 이 정도만 느끼셔도 오늘 영상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AI가 가장 먼저 바꾼 건 사실 정보 접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챗GPT나 제미나이, 클로드 같은 AI 툴을 쓰시는 분들은 명확하게 느끼고 계실 겁니다. 과거에는 투자에서 제일 불리한 쪽이 누구였을까요? 거의 항상 개인들이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료도 없고 리포트도 없고 기업 정보도 없고 내부 네트워크도 없고 고급 정보에 대한 액세스가 차단되기도 하고 특히나 해외 정보들은 언어 장벽으로 인해서 더 찾기 어렵기도 했었죠. 반면 기관은 리서치 팀도 있고 퀀트도 있고 기업 미팅도 하고 산업 분석 인력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블룸버그 리서치라는 엄청난 서비스를 활용하기도 하죠. 사실상 정보 싸움에서 애초에 레벨이 달랐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요. AI 하나만 활용해도 기업 재무 구조도 설명해주고 경쟁사도 비교해주고 실적도 요약해주고 뉴스도 정리해주고 시장 상황도 요약해주고 예전 같으면 증권사 리포트 찾아보고 블로그도 찾아보고 커뮤니티도 뒤지고 해외 사이트도 이거저거 찾아봐야 했던 여러 가지 업무들이 지금은 몇 분이면 끝납니다. 이건 정말 부정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AI의 보급으로 인해서 정보에 접근하는 장벽은 점점 사라지고 있고 복잡한 분석 작업도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관만 가질 수 있던 정보 우위가 빠른 속도로 개인에게 이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이제 나도 AI만 잘 쓰면은 전문가 아니야? 이 정도면 나도 분석 좀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되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AI는 정보를 주는 데는 극도로 친절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판단까지 대신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정보 접근은 굉장히 쉬워졌는데 판단은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자료가 없어서 정보가 없어서 분석을 못해서 투자에 실패했다면 이제는 실패 이유가 조금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정보는 넘치는데 판단 기준이 없는 상태.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사람들이 AI를 활용하는 유형은 제가 생각하기에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AI를 거의 정답 기계처럼 쓰는 사람들입니다. 이 종목 사도 되나? 지금 들어가도 되나? 손절해야 되나? 목표가는 얼마로 해야 될까? AI가 말해준 답을 거의 매매 신호처럼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의외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AI를 사용할수록 오히려 자기 판단력이 줄어듭니다. AI 검색해보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AI가 주는 데이터니까 맞겠지. 괜히 의심하지 말고 내가 AI보단 똑똑하지 않잖아. 결국 AI를 판단을 대신해주는 존재로 쓰게 되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AI가 틀릴 때, 그리고 AI 판단을 100% 전적으로 의존하고 행동할 때 그게 만약 잘못된다면 그 데미지를 고스란히 개인이 감당해야 됩니다. 아직 할루시네이션,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진짜처럼 전달하는 허언도 남아있기도 하거든요. 결국 AI는 책임을 지지 않고 전적으로 AI의 의견을 신뢰하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AI가 틀리는 것보다 AI가 맞히는 날이 몇 번 생기는 순간입니다. 그때부터 역시 AI다. AI 최고야. 이제 나는 AI만 믿고 간다. 얘 투자할 때마다 AI한테 다 물어봐야겠다. 이러면서 의존적인 습관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 사실 의존도가 계속 커집니다. AI가 없으면 불안해지고 AI 없이 혼자 생각해보지도 않고 AI가 없으면 투자할 때 매수 버튼을 누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유형은 AI를 생각을 넓혀주는 도구로 쓰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AI에게 정답을 묻기보다 생각을 더 깊게 만드는 질문들을 합니다. 이 기업의 가장 큰 리스크는 뭘까? 이 모델이 무너지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너무 좋은 쪽만 보고 있는 건 아니야? 반대 의견 좀 줘봐. 아니면 경기가 꺾일 때 이 사업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 산업의 체제는 뭘까? 이 서비스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을까? 끊임없이 다양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사고를 확장해 보는 거죠.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AI를 내 생각을 확인받는 도구가 아니라 내 생각을 다양하게 의심하게 만드는 도구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AI에게 묻기 전에 나는 지금 어떤 가설을 믿고 있는가 라는 본인만의 가설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AI가 준 답변에 대해서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는 게 아니라 본인만의 방식으로 여러 번 팩트체크를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AI 덕분에 자기 확신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사고를 확장하는 게 점점 더 정교해집니다. 이 두 유형의 차이는 처음엔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결과는 당연히 달라질 겁니다. 한쪽은 시행착오를 기록하면서 실력도 쌓이고 복귀도 하고 사고도 확장하고 같은 실수를 줄이고 매매가 조금씩 안정될 텐데 AI를 전적으로 100% 의존하는 다른 한쪽은 운이 좋을 때는 그냥 과도하게 자신감도 생기고 손실이 나면은 이유를 잘 모른 채 불안해지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AI가 수익을 갈라놓는 게 아니라 AI를 대하는 태도가 수익을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AI는 능력을 갑자기 키워주는 도구라기보다는 이미 가지고 있던 사고 습관을 확대하는 도구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안 하던 사람은 사실 더 안 하게 되고 생각하던 사람은 훨씬 깊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시간이 갈수록 자산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다고 봅니다. 이게 조금 아이러니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AI가 좋아질수록, 즉 예측이 쉬워질수록 예측으로 돈 벌기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측이 빠르게 퍼지는 순간 그 예측이 이미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이 기업 실적 좋을 것 같다, 이 나라 금리 오를 것 같다, 이 산업 커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남들보다 먼저 했을 때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이제는 이런 질문을 하면 AI가 거의 즉시 답을 내줍니다. 어떤 기업의 실적 전망, 어떤 나라의 정책 방향, 특정 산업의 성장 가능성, 이제 이런 건 정보가 아니라 거의 기본값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생깁니다. 실적이 잘 나왔는데 왜 주가가 안 올랐지? 뉴스가 떴는데 왜 이미 빠졌지? 호재 발표했는데 별 반응이 없네? 이게 시장이 이상해진 게 아니라 시장이 너무 빨라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비유하자면 이런 느낌입니다. 예전에는 경주가 조금 느리게 진행됐다면 지금은 막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결승선을 통과해 있는 느낌입니다. 우리가 신문으로 결과를 볼 때쯤에 선수는 경기가 끝나고 이미 샤워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AI 시대 시장은 호재에 반응한다기보다는 호재가 인식되는 순간 이미 다 반영되고 끝났다에 가깝습니다. 조금 어렵게 말하면 시장이 사후 반응형에서 점점 사전 방향형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AI를 쓰는 사람들이 과거보다 훨씬 빨리 정보를 해석하고 선반영하고 퍼지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 속도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게 진짜 악재 맞나? 이게 왜 반영이 안 되지? 이런 혼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대부분 AI로 인해서 과거보다 더 빠르게 이미 먼저 선반영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AI가 너무 빠르고 너무 똑똑해졌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단순한 예측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 예측은 이미 가격에 반영된 건 아닐까? 나는 남들보다 한 발 앞에 와 있는 게 맞나? 아니면 내가 좀 더 뒤늦게 뛰어들고 있는 건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못하게 되면 예측은 맞았는데 결과는 손실이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의 투자에서 방향 예측 그 자체보다 이미 반영된 것인지를 개인이 판단하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AI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는 점점 더 잘 맞히겠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그게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지. 그래서 요즘 시장은 예측은 쉬워졌는데 수익을 내긴 더 어려워진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AI가 개인에게 알아서 돈을 벌어다주는 도구가 될 거라고는 솔직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AI 때문에 단순 매매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생각이 없는 투자자는 점점 더 위험해지고 운에 의존하는 투기는 더 빨리 걸러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AI가 있으니까 오히려 쉬워진 거 아닌가?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AI 덕분에 평범한 선택은 더 평범해지고 얕은 판단은 더 빨리 무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AI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방향을 더 빨리 알려주고 사람들이 자주 하는 판단을 자주 반복해줍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AI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방향을 더 빨리 알려주고 사람들이 자주 하는 판단을 더 자주 반복해줍니다. 그래서 AI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시장은 오히려 더 빠르게, 더 예민하게, 더 과민하게 반응합니다. 예전 같으면 며칠 걸려서 반영됐던 뉴스가 지금은 몇 분 안에 반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정도면 반영됐겠지라는 지점이 점점 더 빠르게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는 남들과 비슷하게 생각하고 남들과 비슷하게 판단하면 결과도 점점 남들과 비슷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률이 평균으로 수렴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AI가 투자자를 더 자유롭게 만들기보다 생각하지 않는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더 불리한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느낍니다. 면허 따는 게 쉬워졌다고 모두가 레이싱 선수가 되는 건 아니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AI는 면허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뭐 쉽게 줄 수 있는 도구긴 하지만 그만큼 사고도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같은 차를 타도 누구는 안전운전을 하고 뭐 누구는 과속을 하고 누구는 경고등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도구에는 잘못이 없고 문제는 그 도구를 잡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AI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쓸 수 있지만 누구나 잘 쓰지 못하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에겐 AI를 쓰느냐 안 쓰느냐가 아니라 뭐 AI를 어디까지 신뢰하고 활용할 건지, AI에게 어디까지 맡길 건지를 스스로 한번 판단해보는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I는 분명 강력한 도구지만 그만큼 개인의 판단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아주 쉬운 도구라고 생각해요. 이게 사용하면 할수록 저도 모르게 점점 더 AI의 모든 걸 의존하게 되니까요.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이 점점 퇴화되는 느낌이 자주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AI를 사용할수록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된다고 느낍니다. AI가 편해질수록 생각하는 사람과 자동으로 반응하는 사람의 차이는 오히려 더 빠르게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AI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이건 사실 정답이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럼 계속 앞에서 말씀드려왔듯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쓰는 편입니다. 그 AI를 답을 주는 기계가 아니라 생각을 좀 정리해주는 도구쯤으로 대하는 게 훨씬 낫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AI에게 던지는 질문도 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점점 의미가 없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도 될까? 뭐 이거 오를까? 뭐 주식 유튜브 하는 곳에 뭐 많이 들어가면 댓글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확률이고 확률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대신 저는 이런 질문들을 더 자주 합니다. 뭐 이 기업이 흔들릴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최악의 상황은 뭐 어떤 그림인지, 이 비즈니스 모델이 깨질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건지, 너무 긍정적인 면만 봤는데 부정적인 부분이나 리스크는 어떤 게 있는지,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지, 이 산업에서 가장 뭐 취약한 지점은 어떤 건지, 이렇게 물어보면 AI 답변도 달라집니다. 단순 예측이 아니라 위험을 중심으로 사고를 넓혀주는 대답을 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이 있는데 AI에게 나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너의 생각을 제시해줘 라고 얘기해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한쪽 생각에만 매달려 있는지 확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AI를 확신을 키우는 도구가 아니라 내 스스로 뭔가 의심을 훈련하는 도구로 쓰려고 합니다. AI가 뭐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말할 때보다는 뭐 이런 점이 위험합니다 라고 반대되는 의견을 말해줄 때 제 사고가 훨씬 더 확장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결국 핵심은 AI에게 무엇을 묻느냐보다 어떤 관점으로 묻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I는 정답형 질문에는 얕은 답을 주고 사고형 질문에는 깊은 답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AI가 좋아질수록 잘 질문하는 사람이 더 좋은 투자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AI 시대의 투자라는 건 사실 질문을 잘하는 게임에 가까워지지 않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누가 더 많은 정보를 가졌느냐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많이 하는 사람보다 그 정보가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지? 이게 앞으로 어떤 그림을 만들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조금씩 더 유리해지고 있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린 이야기는 사실 투자 조언도 아니고 뭐 정답도 아닙니다. 다만 AI를 바라보는 시각을 AI가 그냥 뭐 만능 정답 기계가 아니라 내 생각을 조금 더 넓혀주는 도구, 약 딱 이 정도로만 봐주셔도 투자에 있어서 뭐 방향성이 나빠질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AI는 돈을 주지 않습니다. AI는 우리가 어떤 투자자인지를 더 선명하게 보여줄 뿐입니다. 생각 없이 쓰면 사실 리스크가 커지고 생각하면서 쓰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 차이가 몇 년 뒤 자산 차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뭐 돈을 벌게 해주는 영상은 아니어도 생각을 조금 넓혀주는 영상이 되었다면 저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AI는 투자에 있어서 기회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더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이미 AI를 다양한 투자에 활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뭐 어디까지 어떻게 쓰고 계신지 서로 댓글로 공유하고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밸류점프였습니다.